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이번 주 내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요 정도 상승과 요 정도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기본값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대 하락, 코스닥은 1.8%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밤 사이에 뭐 주가 많이 하락했던 거 여러분 보셨죠? 특히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 뭐 아침에 구글 주가가 뭐 올랐다 떨어졌다 애프터마켓에서 그러니까요. 등락을 보였고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국장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화장품 일부 종목들 APR 어떻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쭉 올라가더라고요. APR은 근데 변동성이 꼭 실적 발표하는 날 엄청 커요. 저는 지금 요즘에 네. 뭐 국장의 변동성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으로 다가가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힘든 시장임은 분명한데 네. 또 여기에서 정말 빠르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익을 또 일부 많이 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아침엔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편을 좀 했잖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찐 정보들을 전해 드릴 텐데 오늘은 어떤 코너죠? 제가 방금 살짝 힌트 드렸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따라가기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 어려워요. 여러분 저처럼 마음 편하게 네. ETF 쪽으로 넘어오심이 ETF 넘어오라고 하면 또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새는 또 근데 ETF도 네. 워낙에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ETF마저도 수익률이 완전 뭐 플러스 9% 10% 갔다가 네. 마이너스 7, 8% 갔다가 하는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위험을 조금 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요.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 그리고 정통파 분들이 ETF보다는 개별 종목이지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우리 도은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ETF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액티브 상품 고르면은 계속 뭐 리밸런싱도 그 안에서 돼요. 해주죠, 알아서. 네, 그리고 여러분 1분기 내에 곱하기 2배짜리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4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ETF 시대. 이제는 정말 우리 국장의 중심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지금 백판 보이시죠? 일타 강사 모시고 여도는 아니에요. 여도는 아닙니다. 여도는 저희는 지금 아니에요. 학생으로 왔어요. 아니 학생이 너무 무섭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이가 많은데 어떡해요. 아니에요. 아직 한창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누구와 함께 하죠? 도은 학생과 재무 학생이 우리 일타 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현지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우리 목요일마다 박현지 과장님께서 ETF계 일타 강사로 변신을 하십니다. 우리 박현지 쌤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ETF 투자에 대한 수업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과연 투자자분들은 최근 시장에서 어떤 ETF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주간 ETF 픽 준비 완료! 현지 쌤 다시 한번 카메라 가고 다시 한번 쳐주세요. 네. 자, 학교 종이 땡땡땡 울렸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주간 ETF 픽, 말 그대로 이 주간 단위로 ETF 어떤 상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칠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일타 강사 박현지 쌤과 함께 1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중에는 좀 출석도 좀 부르고 두 명밖에 없는데 학생이? 아니 그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댓글창에서 우리 도훈 씨 맨날 나가면은 어디 갔어 이렇게 찾잖아요. 그쵸. 네, 저희가 출석도 좀 부르려고 하는데 졸지 마시고요. 네, 매주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ETF 이슈와 함께 또 특징적인 ETF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쪽집게 강의 시작해 주시죠. 주간 ETF 근황 한번 근황 보도록 좀 할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자료 보겠습니다. 네. 주간 ETF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위원회에서 일단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 출시 올해 연내 하는 거가 이제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버리지로. 네. 그래서 그 비중이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70% 가까이 증가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사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ETF 시장 내에서 단일 종목 비중은 하나 ETF 안에 30%
정도까지밖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쵸. 사실 좀 제한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2배짜리로 이제 풀 이제 테슬라 2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해외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국내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좀 국내 시장도 조금 더 투자에 있어서 다변화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좀 ETF 시장이 가뜩이나 핫한데 더 핫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큽니다. 네. 현지쌤 그러면은 네. 물론 지금 댓글에는 우리 현지쌤의 용안이 더 학생 같다. 예. 여도운 선생님 해야 될 것 같다. 네, 여러분 나이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래. 중요한 거죠.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끝까지 배우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 이제 ETF 2배짜리는 그러면 이게 언제 뭐 시기적으로 언제 나오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나요? 기사로는 2분기 정도 네, 생각을 상반기 정도 상반기 예상하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우량주에 국한되어서 이제 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량주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네, 위주?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애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제 인기 많은. 미국은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만 좀 국한되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주 쌤 저는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 삼전 2배짜리, 네. 네. 하이닉스 2배짜리, 3배짜리는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2배까지만. 2배까지만. 야, 2배까지만 2배도 저는 사실 야수의 심장이 아니기 커요, 때문에 커요. 다만 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더 좀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국장에 조금 더 이 탄탄하게 ETF 시장에 받쳐주면은 네. 더 올라갈 수 있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좀 어떤 변동성이 영향? 더 커질 것 같아서 변동성도 좀 있죠. 걱정되기도 해요. 저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고 네.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나 이런 계좌를 통해서 꾸준히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네. 연금 계좌 안에서 레버리지 상품 넣을 수 없는 걸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별개로 조금 투티어 시장이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군별로 주요 국내 상장 ETF 동향을 한번 또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몰렸나 했더니 역시나 코스닥 투자에 지금 다 열을 올리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이제 주간 기준으로 이제 지난주 제가 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주간 기준으로 좀 수익률이랑 네. 이제 자금 유입을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네. 코스닥 쪽으로 유입된 자금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압도적입니다. 진짜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수익률로 보셔도 5%대면 이제 다른 자산 기초자산군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코스닥 외에 그러면 뭐가 조금 더 눈에 띄는가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은 선물이 있고요. 은은 은 많이 선물. 빠진 네. 거죠 이게. 네. 네, 주가가 빠진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연준 의장 주말간에. 새로 네. 선임되시면서 이제 은이 급락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는 거고요. 이게 딱 은, 금, 구리 딱 이 순서대로네요. 보이죠, 지금? 네, 네. 그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금은 그렇다 쳐요. 근데 네. 은구리는 산업적인 금속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 AI와 같이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요즘 연초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은데 자금 유입 보시면 미국 S&P 500으로 계속 자금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투자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계속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 빠져 있는 장을 노리고 조금 들어오는 유입세도 좀 간간히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나 S&P 보시면 네. 어쨌든 플러스 유입 자금 맞아요. 발생한 걸 보시면 이와 연동해서 이제 구리나 이런 실물 은 이런 것들도 이제 플러스 상태인 점 참고하시면 AI 테마로의 관심은 아직까지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쌤, 저 표에서 보면은 지금 코스닥 150이죠, 저게 네. 지금 가장 높은 게 네네. 네. 이게 저는 이번 주 기사에서 저기에 네. 자금이 엄청 쏠려서 맞아요. 네. 대리율이 굉장히 뭐 플러스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과열됐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뭐 과열되면 안 되나?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코스닥이라는 거는 보통 코스닥으로 레버리지 상품으로 좀 자금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개인분들도 있고 기관도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괴리율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은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네. 또 신규 유입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도 그쵸.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파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가자 하면서 저가 매수한 그렇죠. 사람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이게 또 금뿐만 아니라 은뿐만 아니라 금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네. 계속 시장에서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투자를 이어가려는 그런 심리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국내 주간 ETF 시장 동향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간 상승 하락 업종 및 테마 장표 부탁드릴게요. 핫한 섹터. 네. 테마로 조금 보시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실 기초 자산 ETF들은 제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뽑은 수익률이랑 유입액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테마에 집중을 해서 뭐가 조금 더 핫했나를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이제 역시나 K 반도체랑 이제 코스닥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코스닥 블루칩 기업들 50개를 딱 모아놓고선 투자를 하는 ETF. 요게 좀 핫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네. 외에는 좀 코스피가 못 가니까 코스닥 가면서 조금 장이 좀 주춤주춤할 때 올라가는 게 좀 증권주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하락 테마에서 보시면 역시나 은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귀금속 이제 팔라디움부터 금, 히토류까지 이제 돌멩이 주식 ETF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돌멩이. 네, 돌멩이 네. ETF들이 좀 더 하락군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간 단위로 봐도 이제 반도체나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와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 관련한 쪽에 있어서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정 ETF들의 한번 수익률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주간 단위 뭐 한 달, 세 달, 6개월 와 지금 ETF 수익률 개별 종목보다 더 높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주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주간 단위로 사실 코스닥 자체로만 봤을 때는 ETF 150 ETF 20% 이상 네네. 급등했는데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7%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K 반도체와 관련된 라이즈 AI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이런 ETF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더 고르게 비교적 가져가는 그런 ETF여서 네. 이제 상대적으로 요것 같은 경우는 좀 19% 가까이 올라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죠. 18% 가까이 올라갔고 뭐 관련 기업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10%대 안쪽에서 계속 이제 그 20% 내외에서 이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은 같은 경우나 기관수급 쪽 같은 경우는 10% 이상 좀 많이 다 빠져 있는 빠졌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좀 회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데이터를 집계했을 때 기준보다 수요일 기준이 예, 있죠. 조금 더 그래도 개선된 모습들 확인될 수 있어서 네네. 저는 또 AI 테마가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라면 사실 네. 은이나 구리나 이런 쪽 관련된 ETF들은 결국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계속 가는 추세가 이어질 거예요. 그 테마가 꺾인다면 이런 애들은 다시 폭삭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속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금은 이거와 또 무관하게 이제 좀 움직이는 오히려 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장이 빠질 때 금도 같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상 증시 시장이 안 좋으면 금도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최근에 금운동 쪽에 있어서의 수요 네. 폭발 물론 네. 산업적인 수요도 있지만 네. 그 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른 좀 그것을 채우라는 그 달러를 대신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생겨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비단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네네. 다들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자산의 일부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란 압박하고 그렇죠. 이제 대내외적으로 좀 글로벌 악재가 이제 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금을 계속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금의 수요가 계속해서 적립 시기로든 거치 시기로든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기존의 현물 금이 조금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ETF를 활용한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도 계속 지속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금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는 더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네. 뭐 금은동 원자재 쪽에 있어서의 하락세가 보이긴 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조금씩 이제 과열됐었던 시장이 조금 차분해지면은 우리는 천천히 모아가네. 그렇다고 또 단기적으로 가자 하면서 외치는 그런 자산으로 여기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금을 단타치기엔 좀. 네. 금은 단타 자산이 네.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금은 물가를 해지한 자산이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아가기 좋은 자산이고요. 하지만 이제 시세 차익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까지 완전 무시하고선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좀 아까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지쌤 저희 국내 짚어봤으니까 글로벌로 좀 나가봐야죠. 미국으로 한번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의 상황 사실 우리 MZ 사이에서는 MZ 세대 사이에서는 미국 ETF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고 한국 주식으로는 이 변동성 큰 장에서 또 큰 돈을 한번 벌어보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데 위험해요. 위험합니까? 네, 이 미국 위험해요. ETF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보시면 QQQ 나스닥으로의 자금 유입이 높았던 부분 확인되실 거예요. 최근에 나스닥이 또 네. 많이 출렁이긴 했는데 그때 또 네. 담았군요. 네, 근데 S&P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뒤쳐져 있죠.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VO라는 S&P 지수형 ETF는 보통 개인들이 많이 사세요. 네. QQQ 같은 거는 이제 기관들도 많이 사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저점 매수를 노리고 어느 정도 유입된 자금들이 이제 아무래도 AI 테마나 기술주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좀 들어간 부분들도 좀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표가 SLV 지금 올려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금 유입으로 봤을 땐 나스닥으로 집중되고 있고 네. 그리고 수익률로 근데 봤을 때는 아까와 국내와 비슷하게 SLV 은현물 쪽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찍힌 거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자금 유입으로 보면 이제 은현물로 유입된 자금이 많죠. 노은 씨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네. 그대로. 네, 안 좋아도 어쨌든 그래도 가자. 일단은 가고 뭐 빠지면 더 들어가지 약간 네. 이런 마인드가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커퍼나 굴리나 이런 쪽으로도 유입된 자금들을 보아할 때 아까 제가 국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I 테마에 대한 왜 연관되어 있는 기타 실물 자산으로의 유입도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산업 보고 수요가 있습니다. 은이나 구리 쪽으로 또 네네. 나타나니까. 관심도가 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유가 수익률이 가장 높죠. 원유요? 2.5%. 네. 원유 선물 쪽 네. USO라는 ETF 보시면 유입된 자금이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 지금 유가가 60달러대 인데 이제 이게 70달러대까지 올라갔었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연초에 뭐 좀 약간 이란 공습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노이즈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 플러스 이제 원유 재고가 단기적으로 조금 재고가 조금 하락했던 부분 이런 부분나 계절성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던 점 때문에 사실 원유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별적인 핫테마 미국 쪽에서는 뭐가 핫했는지 또 보면 사실 한국이랑 은이 핫한 건 비슷하네요. 네. 네,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단일 종목 ETF가 많다고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드맥스라는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제 커버드콜 형태의 단일 종목 ETF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나 두 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보면 이제 하락과 상승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암호화폐 쪽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인베이스 관련된 커버드콜 ETF, 인컴형 ETF가 마이너스 수익률 10% 네. 네. 기록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위에 보시면 메타 플랫폼스라고 하는 여기는 또 FPY라는 11%가 넘습니다. 네. 네. 그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면을 좀 살펴보시면 결국에 그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쵸. 실적을 기록을 했고 결국에는 AI에 대한 투자 계속 지속할 것이다. 올해 400억 원, 4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AI 투자의 해였다면 네. 올해는 AI 실적의 해다. 그러니까 AI 투자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기업 중심으로 결국에 올라가는 양상이 좀 좁혀질 거고 이제 메타가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괜찮았다.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국에 좀 수익률이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핫한 테마를 보면은 네. 은, 구리채굴, 천연가스, 금 네. 원자재로 좀 쏠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ETF 쪽으로 다들 우회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일반 뭐 반도체 관련한 주식 투자보다 지금은. 네, 특히나 국내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은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에는 은 선물밖에 없고 그렇죠. 현물이 네. 없죠. 현물도 없고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과 관련된 앞서 KSLB 같은 애들은 은과 연동되어 있는 커버드콜 형태 ETF고 배당을 줍니다. 얘는. 배당까지. 근데 사이즈가 큰 ETF는 아닌데 그래도 네. 조금 희소성이 있는 ETF여서 좀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구리 현물 실물 선물 이런 거 외에 채굴 기업 ETF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의 ETF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좀 희소성이 있는 형태의 테마 ETF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아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하셔서 네. 제미나에 물어봤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계시다. 이런 점이 저는 너무 흥미롭긴 합니다. 근데 쌤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게 은이나 금 관련해서 네. 그 가격 지표로 따라가는 ETF의 투자가 더 나은지 아니면은 관련된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채굴 기업을 모아둔 또 ETF도 있잖아요. 네. 일반 뭐 기업들도 있지만 네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가격 지표 따라가는 투자가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은 네. 이제 구리 채굴 기업이나 은 채굴 기업이나 뭐 금강 채굴 기업 ETF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기업 쪽으로. 그게 더 수익률이 좋았을 때는 더 크다고 그쵸. 보시는 거죠? 네, 물론 마이너스가 날 때는 더 클 수도 그렇죠. 변동성이 있는 그만큼. 상황인데 네. 그래도 어쨌든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기업 입장에서 채굴하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고 고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구리나 은이나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고 영업이 네. 개선되면 이제 시세 차익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배당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채굴 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낫고요. 오히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그것보다는 나는 은이나 금이나 구리나 이미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네. 굳이 여기서 더 변동성을 더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현물로 가져가시는 게 현물로?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공격적으로 이런 돌멩이 주식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뭔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라고 추천을 안 드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는 좀 봐가시면서 네.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네. 말씀하셨던 일드맥스 메타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 장표가 있어요. FBY라는 ETF인데 이게 조금 뭔가 어려운데요. 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냥 메타의 단순한 수익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이거의 레버리지인가요? 이게 뭐죠? 커버드 콜 전략도 들어가고 네,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어려워요 이름이. 우리가 단일 종목으로 기초 자산을 이제 어느 정도 두고선 네. 그걸 커버드콜 전략과 짬뽕 시켜놓은 형태의 ETF인 짬뽕이요?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짜장면보단 짬뽕을 좋아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특성적으로 주가가 보면 빠지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지금 추이 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커버드콜의 특성이 이제 상승장에서 많이 못 먹고 하락장은 때려맞지만 방어. 이제 방어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안 돼요? 높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 인컴으로 하락을 상쇄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원금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장기 투자했을 때는 이제 가격이 보통은 이제 쭉 내려가는 양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인 흐름은 이래 보이는 건데 네. 이제 메타 실적 발표하고 좀 올라간 부분, 꼬리가 올라간 부분 마지막 확인되실 수 부분, 있죠.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특징주로 좀 ETF로 좀 언급이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커버드콜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드맥스 ETF들은 보통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면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47%, 48% 네. 이게 원금에서 어느 정도 빼서 배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진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짊어지실 각오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 이거를 추천을 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장표에 넣은 게 아니다. 네네. 이 부분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신규 ETF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기에서 딱 두 가지의 지금 노란색깔 표시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있을 같은데요.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내 정책 수혜를 받을 만한 ETF들이 뭘까? 이렇게 보면 사실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ETF도 약간의 정책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도 들어가 있지만 네.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배당 ETF라고 불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배당을 조금 주면서 오히려 금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기업들도 좀 포함하고 있는 ETF라서 제가 넣어둔 거고요. 그 노란색으로 박스를 친 이유는 좀 사실 컨셉이 좀 독특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는 IB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IB들, 뭐 IB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IB들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국내 IB라고 얘기 안 뭐라고 쓰죠? 하죠. 네. 뭐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에도 IB가 있습니다. 네, IB로 이제 언급이 되는 회사들이 5곳 정도 네. 되어 네. 있고요.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금융지주까지 포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ETF고 이제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운용사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출시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왜냐하면 이 초대형 IB라는 이 데피니션을 통과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이 단어를? 네. 아. 왜냐하면 이 기준에 대한 부분과 네. 이게 조금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근데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IB와 금융 지주를 담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빵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총 사이즈도 있고 자본력도 갖고 있으면서 좀 이제 IB 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금리 상황에서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지니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네. 좀 어떻게 보면 해외 IB ETF의 국내판 같은 느낌? 왜냐하면 국내에서 지금 IB들을 담은 IB ETF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은행 ETF, 증권 ETF 뭐 이런 식으로 산업에 대한 네, ETF. 금융 그렇죠? ETF 이런 건 있는데 네. 이런 IB를 좀 특화시켜서 이런 기업과 지주를 이제 묶어놓은 형태의 증권사 지주가 뭐 그러면서 IB까지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특성을 좀 지닌 ETF고 좀 안정적인 ETF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지 쌤, 네. 이 안에 어떤 종목들이 좀 구성이 돼 있는지가 우리한테 또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종목 보니까 N2가 비슷해요.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이 있고요. 네. 저희 회사가 들어가 있고. N2가 들어가 있고. 미래에셋 네. 있고요. 음. 이제 아무래도 그 증권사들 좀 큰 곳들 들어가 있고 네. 지주회사 큰 곳들 다 들어가 다음 있다고. 장에 보면 지금 홀드되어 있는 종목들 탑 10 비중이 지금 맞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탑의 미래에셋부터 시작해서 네. 지주사 한국금융지주, 키움 뭐 등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선정할 때 지수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낼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걸로 저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기초 지수가 초대형 아이셀렉트, 네. 초대형 IB IBN 금융지주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좀 지수에 조금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네.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저도 듣고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주환원, 고배당 ETF, 코리아 고배당 ETF 뭐 이런 ETF들은 되게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형태의 ETF는 저는 근래 들어선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선진화가 되는 그 과정 안에서 네네. 이런 IB 회사들의 역량이나 이런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판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깔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관심을 가져보십사 이게 여기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했고요. 네. 코덱스 주주 환원 고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주주 환원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ETF여서 이런 ETF들은 근래에 많이 상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이제 어쨌든 최근 정책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당 성향 40% 이상의 네. 배당 성향 25%, 배당 성장해주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장 최근 상장되는 ETF일수록 가장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늘. 그래서 신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계속 한번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기업은 이전에 저희가 이제 이쪽엔 다 금융 관련한 지주사, 증권사들이 있다면 여기는 그렇죠. 이제 기아, 셀트리온이 맞아요. 비중이 제일 그쵸. 커요. 네. 아크로스의 주주환원 고배당 지수라는 네. 것을 추종을 하고 있고. 네, 네. 뭐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뭐 자체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짱짱하게 다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것도 좀 지켜보십사. 왜냐하면 금융에만 좀 국한된 ETF 하나, 그래서 조금 다 분산되어 있는 거 하나, 이 정도로 해서 노랗게 좀 칠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현지쌤과 ETF 1타 강사 1교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또 Q&A 하기 전에 저희가 오프라인 선물 보따리 먼저 소개를 드리고 바로 Q&A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과의 만남 준비를 하고 있죠. 중장기 보유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식 이야기 2월 10일 화요일 3시, 오후 3시에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네. 여기 가면 정말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다 물어봐도 되고 예, 아마 뒤에 또 훌륭한 PB분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맞아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오셔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가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고요. 참여 신청 방법은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 아래, 그러니까 영상 아래라고 해서 요 영상 여기가 아니고요. 더보기를 누르셔야 돼요. 더보기를 유튜브 눌러.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더보기를 누르는 창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 여기 말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 영상창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거 아래 보면은 텍스트들이 글자들이 그래요. 나와 네. 있는 게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PD님이 올려주고 계세요. 고정 댓글을 댓글창에. 통해서 지금 네. 깜장색이네. 검정색 고정 댓글 보이시죠? 그거 누르시면은 거의 URL 링크가 탁 네. 나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저희 CS가 되게 많이 들어왔대요. 대체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들 너무 네. 신청하시고 싶다. 그런데
혹시 모르시면 다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PD님 계속 그냥 링크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심심할 때 예,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계속 올려주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그럼 우리 현지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맞춤형 ETF 포트폴리오 제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Q&A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질문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 진짜 ETF 질문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자, 제가 Q&A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팡질팡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삼전 말고 살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많죠. 주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다들 부자가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라는 얘기 요즘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ETF 투자 대안들이 있을까요? 국내 증시가 너무 올라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은데 국내 주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ETF로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Q&A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제안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고객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매일매일 들어오는 질문이나 제안서 요청 들어오는 건을 제가 활용을 해서 요 코너를 이제 한 거고 만든 네. 거고 이제 최근의 질문이 국장이 너무 올라요.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이제 과거 가격을 생각하면 도저히 지금 못 손이 안 들어가겠어요. 나갑니다. 4만 원, 5만 원이었던 그쵸. 시절이 자꾸 생각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나름 고민을 해서 회신을 드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팁으로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어쨌든 감안을 하고 무게를 두고 네.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 성향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안정형이냐,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리스크는 짊어질 거냐, 아니면 나는 초공격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ETF들이 구성 종목 비중이나 그렇죠. 이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 대안은 4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네. 이제 크게 코덱스 삼성전자,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랑 라이즈 대형 고배당 10TR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네. 하나씩 일단 말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까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인 삼성전자 그룹부터 가볼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ETF고요. 이제 삼성그룹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싫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ETF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비중이 30%가 넘게 네. 지금 들어가 있고 네.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시총순으로 보통 비중이 결정이 돼요. 아, 네. 그럼 삼성전자, 물산, 네. SDI 이게 네, 시총순으로 딱 구성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팩토링하는 기준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장이 좋아서 삼전이 올라가면 삼전 비중을 그대로 가져간다, 높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결국에 삼전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코덱스 삼성그룹에 투자를 하지만 이제 삼전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삼전 외에 밸류업에 따른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정책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삼성물산부터 뭐 생명 뭐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해외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삼바 같은 애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삼바도 있고요. 네, 이런 기업들까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삼전이 굳이 안 가도 다른 정책 수혜를 받아서 뭐 기타 모멘텀으로 올라갈 만한 주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방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통은 중립적인 투자자에게 추천을 드려요. 코덱스 삼성그룹 ETF는 네. 중립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어느 정도의 테마성으로 가져가고 좀 이제 상승률을 노리지만 네. 나는 그래도 좀 너무 몰빵하기는 싫어. 이런 분들한테 좀 이런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ETF가 있다면 또 뭐 있을까요? 또 다른 ETF는 그 다음 번째. ETF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그렇죠. 투자하시죠. 이걸 베이스로 한 2배 ETF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 높게 가지고 있죠.
근데 하이닉스 비중도 높아요.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네요. 네. 31이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24% 정도. 네, 그래서 결국에 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동시에 투자를 하는 ETF다라고 저는 그런 그냥 느낌이 있네. 말씀드리고 네. 삼성전자가 빠지면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네. 중. 그럼 고를 때 노리고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선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통 네.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어쨌든 반도체 업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데다가 탑 10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반도체 업황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런 걸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반도체 대형주도 좋았지만 네. 소부장 쪽에 있어서도 그렇죠. 강세가 보였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하단에 리노공업 비롯해서 뭐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들 또 이 합을 따져 보면은 꽤 비중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쉬어가도 이제 중간은 갈 수 있는 네. 그런 ETF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공격적이신 분에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이 이름이 배당을 너무 또 어려워요. 네, 저도 이거 외우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이름이 요즘 아파트처럼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전략도 깁니다. 아, 전략도 길어요. 네. 어떤 전략이죠? 코스피와 K 배당주에 동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액티브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운용력이 상승장에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주도주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가져가고 네. 그 외에 이제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배당주, 금융지주나 이런 증권주나 이런 배당에 조금 초점을 맞춘 기업들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이제 돌리는 이제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때나 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때 패시브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액티브는 조금 대응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별 배당도 지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특별 있어서 배당이요? 네. 네, 그게 배당의 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고배당 ETF라고 하면 국내는 일반적으로 3, 4%대거든요. 얘는 5%에서 6%대 배당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제 월 배당 형태로 배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이제 ETF라서 저는 요런 거는 연금 계좌에서 좀 담아가시면 아하. 시세 차익도 조금 상승장 때 챙기시면서 배당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수수료는 조금 비싸지만 그럼에도 좀 담아가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도 좋아요. 좋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액티브 하우스다 보니까 네. 네. 선제적으로 종목을 발굴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강점이 있잖아요. 타임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네. 요새 좀 잘하죠. 그래서 어. 뭐 저는 이런 거 그냥 하나 타임폴리오. 네. 가져가시는 것도 연금 투자자 음. 좀 조금 더 안정형 투자자에게는 좀 적합할 것 같다. 그럼 말씀드리고 앞서서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코덱스 삼성그룹도 조금 안정형 네. 투자자 분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ETF와 코덱스 삼성그룹 거는 투자 성향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는 비교만 그냥 좀 해보면? 삼성그룹이 좋다 하시는 아. 분들인데 안정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삼성그룹이 더 좋은가요? 일단은 제가 그것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네. 이게 제가 4개를 추천을 한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특징이 보시면 네. 앞에 삼성전자그룹이랑 FM 반도체는 업종 테마입니다. 그리고 밑에 플러스 배당 액티브랑 고배당 TR이라고 네네. 하는 거는 배당형, 지수형 그렇죠. ETF입니다. 네. 근데 보통 지수형을 가져가는 용도와 배당 이런 테마 업종형을 넣는 용도가 다릅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분산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코어로 불리우는 지수형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코어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3, 4번. 네. 네. 그리고 1, 2번 같은 경우는 알파 수익을 내고 싶으실 때 네. 그때 지수형과 함께 그냥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거라서 이게 약간 목적이 좀 다르다. 목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만 더 깊게 들어가서 코어형과 알파형을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세요? 보통? 그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이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보통은 근데 60에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 60, 70% 가까이를 코어로 가져가시고 30, 40%를 이제 조금 알파로 가져가시는 그 경우가 조금 저는 일반적이라고 네. 생각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그걸 50대 50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게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든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퇴직연금으로 담을 만한 ETF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면 그런 분들께 네. 3, 4번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4번에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3번과 차이점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4번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얘는 TR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토탈 리턴. 네. 음. 코리아 고배당, K 배당주, 우량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데 네. 패시브형이고요. 얘는 네. 수수료가 더 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200여억 가까이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얘는 TR형이기 때문에 TR이라는 거는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네.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이 현금. 제일 좋아요 지금. 현금 배당을 안 주고 그렇죠. 배당 소득세 안 내고요. 네. 예, 다시. 이렇게 재투자를 알아서. 주식을 재투자해서 그러면 시드가 계속 불어나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장이 계속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아, 전제하에. 장기 투자를 계속 하시게 되면 네. 괜찮네 할 수 있는 형태의 ETF가 이 TR 대형 고배당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네. 왜 이렇게 수익률 지금 6개월 수익률 129% 보고 깜짝 놀랐고요. 1년 수익률 지금 194%예요. 네. 왜 이렇게 좋나 봤더니 이게 비중이 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높네요. 60%가 제- 넘는 거죠 지금? 제가 네. 그래서 이거 추천드린 이유가 어. 어쨌든 지금 상승장에서는 네. 이런 대형 고배당, 그러네. 대형주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근데 이제 포커스 구성 종목이 11개예요.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종목대 보니 요새 핫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포스코홀딩스, 지주사들 다 들어가 있고 자동차 현대 있죠. 기아차 다 들어가 있고 좋네요. 그리고 비용도 수수료도 보시면 0.13이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네. 연금 계좌에서 담아가시기에는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거는 패시브고 아까 거는 수수료가 높지만 이제 조금 더 시장의 대응을 좀 타격적으로 할 수 있는 액티브. 액티브고. 수수료가 좀 더 높아요. 0.80 네. 이렇게 보시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별로 한번 비교를 한 마지막으로 장표로 해보죠. 비교 한번 해보죠. 근데 요약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두 곳은 업종 테마형이고 오른쪽 두 곳은 지수형과 이제 고배당 배당형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네. 코어로 가져가시는 거는 좀 왼쪽 오른쪽에 이제 타임과 라이즈 거 그리고 좀 알파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처로는 타이거와 코덱스 정도 네.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종목 모두 비중이 그러네요. 보시면 20% 이상 최대 30%까지도 비중을 맞아요. 가져가고 네. 제가 제가 아까 오전이 아니라 아까 앞 페이지에서 네.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이만한 ETF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삼성전자 비중도 가져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분산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좀 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옵션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조합으로 제가 조금 4개를 비교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결론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요 장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수형, 업종형, 테마형 분류해서. 네. 이미 사실 슬라이드를 이제 계속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안정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배당형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배당형. A안을 보시는 거죠. 네, 지금. A안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는 타임, 라이즈 이렇게. 근데 차이점은 내가 이제 연금 계좌 통해서 어차피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을 그게 주 목적이라면 네. 이제 대형 TR 상품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쵸.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받은 수익금을 다른 데다가 재투자를 하고 싶다. 다른 알파 수익처 방산이든 뭐 바이오든 뭐 다른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 타임 거를 가져가시면 돼요. 네. 수익을 재투자를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져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첫 번째 타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반도체 탑 1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반도체 ETF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타이거 말고도 많은데. 코덱스도 있고. 네, 근데 네. 이거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유동성이 가장 크면서 이제 비용 부담도 조금 덜 하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분산되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이제 상승 효과를 못 가져갈 것 같아서 저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좀 투자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률도 보시면 좋습니다. 퍼포먼스도 저는 다 보거든요. 네. ETF 선정을 할 때 과거 트랙 레코드, 과거 대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도 보는데 네. 다 잘 해왔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잘 해온 이제 운용이 조금 깔끔하고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돼서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연초 대비라는 거는 올해 수익률이 지금 볼드체로 돼 있는 건가요? 네. 대단하네요, 진짜. 다들 저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저는 하나 저 이런 숫자를 생각하죠? 본 적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꽤 다들 큰 네. ETF이기 때문에 네. 올 초에 삼성, SK하이닉스 아, 주가 오른 거 보면은 정말. 저수익률은 당연하죠. 대단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안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믹스된 네. 코덱스 삼성그룹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시총순으로 이제 나래비를 세워서 이제 담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패시브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많이 안 변하잖아요. 액티브 상품은 삼성전자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장이 뭐 어쨌든 삼성전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어떻게 투자해요라는 리퀘스트에 가장 적합한 ETF가 얘일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얘는 안 빠지거든요. 네. 네, 항상 늘 삼성전자를 들고 갈 ETF여서 빠질 그냥 수가 없죠. 삼성전자에 대한 컨빅션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룹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방어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있어서 얘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률 보시면 아. 특징적인 게 아까 공격적인 ETF라고 했던 친구들이 수익률이 제일 높죠.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가 1년 사이에 뭐 100%, 200% 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일부 자산으로 좀 삼성전자를 이제라도 한번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또 요새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했다가 맞아요. 열심히 ETF를 또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좋은 ETF를 한번 저희가 선보이게 되는 그런 장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쌤, 저희 수업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는데 네. 보충 질문 같은 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열등생, 우등생 같이 앉아 있는 좀 그런 누가 느낌. 열등생이에요? 아이 제가 그래요? 안경 쓰면 공부 잘해 보이잖아. 나도 안경 쓰고 올래 다음. 안경 보세요. 아니 안경 왜 그래? 유재석 씨가 안경 벗고 쓰고가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저는 네. 바이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바이오 투자 ETF로 왜냐면 네. 바이오는 진짜 그쵸. 지금 시장에서 ETF 아니면은 접근하기가 종목 선정하기. 올라갔을 때 왜냐면 정책 기대감 때문에 코스닥 한다며 그러면 저는 바이오가 기대감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찍고 가기에는 변동성이 두 자리 올랐다가 다음날 두 자리 빠졌다가 네. 이거 못 맞아. 견뎌요. 네. 바이오 ETF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도 제가 사실 추천하고 있는 ETF 포트폴리오에 바이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코스닥 정책 수혜에 따른 이제 코액트 바이오 헬스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사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경쟁 ETF가 타임게 있는데 네. K 바이오 액티브가 그것 대비해서 수수료가 조금 더 싸고요. 네. 그리고 타임과 코액트의 운용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같은 액티브 운용사인데 타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퀀트 베이스로 이제 추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액티브하게 리밸런싱을 하되 이제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는 조금 지수에 많이 붙여서 네. 이제 가져가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종목을 이제 넣었는데 뭔가 빠져. 그러면 이제 최대한 나스닥이면 나스닥 지수에 조금 더 붙여서 종목을 다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형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퀀트 베이스의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코액트와 다른데 코액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넣었다 뺐다를 조금 더
정말로 액티브 하우스스럽게 조금 더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근데 조금 퍼포먼스 이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퀀트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좀 붙여서 가는 그런 스타일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타임 거를 조금 타임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내장 예측이 안 되는 바이오 시장이기 때문에 네. 코액트 쪽처럼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조금 더 선호한다. 네. 그래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라는 상품 한번 검색해서 네, 저도 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산업별로 물론 반도체도 많은 관심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네. 요즘에는 뭐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로봇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맞아요. 또 오늘 말씀해 주셨던 지주사도 그렇고 네네. 관심 있어 할 만한 투자 대안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네. 오늘 아까 소개해 주셨던 ETF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ETF도 있어가지고 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 담아두고 음. 매일매일 변동성 보이는 시장 보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도 ETF 1타 강사로 활약해 주신 박현지 쌤은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여러분의 투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